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양치를 꼼꼼히 했는데도 한두 시간만 지나면 다시 입안이 텁텁해지고 말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숨을 삼키게 되는 느낌 말입니다. 치약 냄새는 분명히 상쾌한데 왜 입 냄새는 다시 올라오지?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방송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약만으로는 입 냄새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약은 잠깐 향을 덮어주거나 입안 표면을 개운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냄새가 생기는 뿌리를 잡아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치 직후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낭만 닥터 김 선생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김 선생님, 양치도 하고 가글도 하는데 왜 자꾸 냄새가 날까요? 손주가 가까이 오더니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요. 사람 만나는 자리가 부담스러워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입 냄새는 본인은 의외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족, 이웃, 친구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말을 적게 하게 되고 가까이 다가가는 게 조심스러워지고 웃을 때도 숨을 참게 됩니다. 결국 입 냄새는 단순히 구강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신감과 관계의 거리까지 흔들어버리는 문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향으로 덮는 해결이 아니라 원인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치약을 더 비싼 걸로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제품을 사서 집에 쌓아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방이나 찬장에 흔히 있는 한 가지로 입 냄새가 올라오는 환경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설마 그런 걸로 되겠어?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실제로 권해드리고 반응을 확인해 온 방식이고 연구에서도 비슷한 방향의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어 온 방법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입 냄새에는 여러 원인이 있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입안에서 냄새를 만드는 조건을 줄여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상당수 분들께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돈이 크게 들지 않고 안전하게 조절하면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짧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이 유익하다고 느껴지시면 나중에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니어 생활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도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매일 소통하며 건강 이야기 오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입 냄새는 단순히 양치를 대충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입 냄새가 심해지는 대표적인 원인을 어렵지 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침 분비가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침이 비교적 잘 나옵니다. 침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입안을 씻어주는 세척 기능을 하고 세균이 과하게 번식하지 못하도록 균형을 잡아주고 냄새 물질이 입안에 오래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떨어지거나 약의 영향으로 입이 마르는 일이 많아집니다. 입안이 마르면 세균이 빠르게 늘어나고 세균이 음식 찌꺼기나 단백질 성분을 분해하면서 불쾌한 냄새 물질이 생깁니다. 즉, 침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입 냄새는 더 쉽게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잇몸과 치아 문제입니다. 치주 질환, 잇몸 염증, 충치가 있으면 입안에 세균이 살기 좋은 공간이 늘어납니다. 특히 잇몸 경계, 치아 사이, 보철물 주변은 음식 찌꺼기가 끼기 쉽고 그 틈에서 냄새를 만드는 세균이 활발해집니다. 시니어 분들은 치아 사이가 벌어지거나 잇몸이 내려가면서 이런 틈이 더 생기기 쉬워서
같은 양치를 해도 냄새가 쉽게 남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입니다. 위가 불편하거나 역류가 있거나 만성적인 소화 문제, 간 기능 문제 등이 있을 때 입으로 특유의 냄새가 올라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치약 향이 강해도 해결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치아 표면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안쪽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약물의 영향입니다. 고혈압 약, 당뇨 약, 우울감 관련 약, 알레르기 약 등은 입을 마르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세척 기능이 떨어지고 세균이 늘고 냄새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양치를 더 열심히 하는데도 냄새가 안 잡힌다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상황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원인이 너무 많아서 못 고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원인이 여러 개라도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공통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입안 세균 환경과 냄새, 물질이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그 공통 지점을 건드리는 방식입니다. 향으로 덮는 게 아니라 냄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의외로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바로 녹차입니다. 여러분, 녹차라고 하면 보통 마시는 차로만 알고 계시지요? 식후에 한 잔 마시면 입이 개운해진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개운함이 단순한 기분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녹차에는 입안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테킨 계열 성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입안에서 냄새를 만드는 세균의 활동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미 만들어진 냄새의 물질과 결합해 불쾌한 냄새를 약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또한 녹차의 특성이 입안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관리용으로 활용하기에 비교적 부담이 적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치약은 대개 사용 직후 강한 향으로 덮어주는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치약에도 세정 성분이 있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냄새의 뿌리가 혀 표면의 설태, 잇몸 경계의 세균막, 치아 사이의 찌꺼기, 입안 건조에서 시작되는 경우에는 향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치 직후에는 괜찮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반면 녹차를 활용한 방식은 향이 아니라 입안 환경을 바꾸는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치약으로 닦았을 때보다 오래 간다는 체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다만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침과 건조입니다. 입안이 마르기 쉬운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치약도 결국 마른 입안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녹차는 양치나 헹굼에 활용할 때 입안을 적셔주는 과정 자체가 들어가고 관리 루틴이 만들어지면서 건조를 알아차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내 입이 마르구나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전략이 달라집니다. 물 섭취, 실내 습도, 약 복용 시간 조절, 그리고 치과 진료 시 잇몸 상태 점검 같은 기본이 함께 붙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실전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생활 전체를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녹차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어느 정도로 활용해야 치약만 썼을 때보다 확실히 체감이 달라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법을 녹차 양치라고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없으셔야 합니다. 치약을 영원히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입 냄새가 고민일 때 일정 기간 집중 루틴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안정되면 본인에게 맞게 조절하면 됩니다. 먼저 녹차 준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녹차는 크게 입차와 티백으로 나뉩니다. 가능하다면 입차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백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신선도입니다. 녹차는 오래되면 향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유효 성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찬장 구석에 몇 년째 들어있던 티백을 꺼내 이걸로도 되겠지.
하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관 상태가 나쁘면 잡내가 배거나 눅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불쾌감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근에 구입한 녹차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개봉한 뒤에는 밀폐해서 보관하시고 습기와 햇빛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녹차를 마실 때는 연하게 우리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양치나 헹굼에 활용할 때는 너무 연하면 체감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진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히 진한 농도가 중요합니다. 기준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컵 한 잔 정도의 따뜻한 물, 대략 200ml 정도를 준비하시고 입차라면 작은 티스푼으로 2스푼 정도, 티백이라면 2개 정도를 넣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물은 팔팔 끓는 물보다는 잠깐 식혀서 너무 뜨겁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안 점막은 민감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따뜻하되 뜨겁지 않은 온도로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려내는 시간은 너무 짧으면 약하고 너무 길면 떫은 맛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몇 분 정도 우려내서 진하지만 지나치게 떫지 않은 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린 녹차물은 한 번 만들 때마다 새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래 두면 산화가 진행될 수 있고 위생상으로도 새로 만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온도를 확인한 다음 사용하셔야 합니다. 따뜻하다 싶은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이제 양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녹차를 그냥 마시면 되나요? 라고 묻는데 오늘 포인트는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입안 관리에 직접 활용하는 것입니다. 첫 단계는 평소처럼 칫솔을 준비합니다. 치약을 바르지 않고 우려낸 녹차물을 칫솔에 적셔서 치아를 닦습니다. 바깥면, 안쪽면, 씹는 면을 기본으로 닦되 여기서 특히 중요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혀, 또 하나는 잇몸 경계입니다. 입 냄새의 상당 부분은 혀 표면의 설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혀 표면이 하얗게 끼어 있거나 울퉁불퉁한 틈에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그곳이 세균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치아만 닦고 끝내면 냄새가 남을 수 있습니다. 녹차물을 묻힌 칫솔로 혀 표면을 아주 부드럽게 뒤에서 앞으로 쓸어내듯 닦아보세요. 세게 문지르는 건 금물입니다. 혀는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살살 한 방향으로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잇몸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라인 그리고 치아 사이의 틈은 음식물이 끼기 쉽고 냄새의 근거지가 되기 쉽습니다. 칫솔을 비스듬히 대고 잇몸을 긁지 않게 조심하면서 그 경계를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병행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특히 치아 사이가 벌어진 분들은 치실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 치간 칫솔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치간 칫솔은 크기 선택이 중요하니 치과에서 상담받고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헹굼입니다. 남은 녹차물을 한 모금 정도 입에 머금고 입안 전체를 천천히 굴리듯 헹궈 줍니다. 치아 사이, 혀 아래, 잇몸 주변까지 녹차물이 닿도록 천천히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한번 헹구고 끝내면 체감이 약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시간, 짧게라도 집중해서 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뱉어내셔야 합니다. 양치 후의 물에는 세균과 찌꺼기가 섞여 있을 수 있으니 삼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치약처럼 강한 향이 폭발하는 느낌이 아니라 은은하고 부드러운 개운함이 남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개운함이 오래 간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향으로 덮는 방식과 환경을 바꾸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기본은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이 무난합니다. 특히 아침이 중요합니다. 밤 사이에는 침 분비가 줄어 입안이 마르고 세균이 늘기 쉬워 아침에 냄새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녹차 루틴을 넣으면 하루 전체의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녁은 자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는 동안 입안이 건조해지기 쉬우니 잠들기 전에 입안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다만 평생 매일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입 냄새가 심하게 고민될 때는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해보고 안정되면 본인에게 맞게 빈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날, 모임 전날 밤과 당일 아침만 해도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잇몸 염증이 있거나 입이 많이 마르는 분들은 조금 더 꾸준히 해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꾸준히입니다. 이제 효과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녹차 루틴이라도 몇 가지를 지키면 체감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째, 온도는 미지근하게 맞추십시오.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우면 입안이 예민한 분들께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하되 뜨겁지 않은 정도, 입안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온도가 좋습니다. 둘째, 우린 직후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는 우려낸 뒤 시간이 오래 지나면 맛도 변하고 성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상으로도 새로 만들어 쓰는 게 좋습니다. 매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컵 하나에 티백 2개만 넣어도 되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셋째, 혀 관리에 집중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치아만 열심히 닦습니다. 그런데 냄새는 치아 표면보다 혀에서 더 크게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혀를 살살 정리하는 습관만 들어도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혀를 너무 세게 닦아 상처가 나면 오히려 냄새가 악화될 수 있으니 부드럽게가 원칙입니다. 넷째, 입이 마르는 원인을 함께 챙기십시오. 녹차 루틴을 하면서도 입이 계속 마르면 냄새는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 실내 습도 관리, 카페인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지 않기, 코로 숨쉬기 연습 같은 것들이 함께 가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입이 더 마르고 냄새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잇몸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고 치아 사이에 음식이 자꾸 끼고 양치할 때 시큰한 느낌이 있다면 냄새의 뿌리가 잇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집에서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잇몸 검진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양치를 못해서가 아니라 잇몸이 이미 약해져서일 수 있으니 자책하지 마시고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방법도 잘못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고 위장 상태나 심장 상태가 민감한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너무 진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진하면 더 좋겠지 하고 티백을 여러 개 넣거나 잎차를 한 움큼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녹차에는 카페인과 떫은 성분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진하면 속이 쓰리거나 위가 불편해지거나 예민한 분들은 두근거림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농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공복에 바로 진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빈 상태에서 진한 녹차로 오래 헹구면 위가 예민한 분들은 속쓰림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맑은 물을 한두 모금 마시고 입안을 한번 적신 뒤에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셋째, 양치 후에 녹차물은 반드시 뱉으십시오. 녹차 자체는 마셔도 되지만 양치 후의 물에는 세균과 찌꺼기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뱉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맑은 물로 한번 가볍게 헹궈도 됩니다. 다만 너무 여러 번 헹구면 입안이 더 건조해질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게 조절하십시오. 넷째, 장기간 사용 시 치아 착색 가능성도 염두에 두십시오. 녹차는 커피나 홍차만큼 강하지는 않더라도 오래 쓰면 치아 표면에 색이 붙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중 일부는 일반 치약으로 평소처럼 양치하는 날을 두면 균형이 좋아집니다. 즉, 어떤 분들에게는 녹차 루틴과 일반 치약 루틴을 적절히 섞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다섯째,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 부정맥이 있거나 카페인에 민감한 분, 위가 약하고 역류가 심한 분들은 진하게, 오래, 자주 쓰는 방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항응고제 등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습관 전반에서 녹차 섭취가 많아질 수 있으니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방식은 헹구고 뱉는 루틴이지만 습관적으로 삼키거나 녹차를 하루 종일 마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 상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잇몸이 아주 예민한 분들은 농도를 연하게 시작하십시오. 녹차의 떫은 성분이 입안 점막을 당기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용 후 입안이 건조해지거나 당기는 느낌이 강하다면 농도를 조금 연하게 하거나 헹구는 시간을 줄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통증이 생기면 중단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남을 겁니다. 그럼 치약은 쓸모가 없나요? 아닙니다. 치약은 기본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입 냄새가 반복되는 분들에게는 치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약을 더 강한 걸로 바꾸는 대신 녹차를 활용해 입안 환경을 바꿔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주방에 있는 녹차 티백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 이틀 하고 왜 바로 안 되지 하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입안 환경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치약은 향으로 덮는 성격이 강해 한두 시간 뒤 다시 냄새가 올라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이 줄고 입이 마르며 잇몸 문제나 약물, 영양, 속 문제까지 겹치면서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녹차를 활용한 양치와 헹굼 루틴은 입안 세균 환경을 줄이고 냄새의 물질을 약하게 만들며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선한 녹차를 적당히 진하게 우려 미지근하게 식힌 뒤 치약 없이 칫솔에 적셔 치아와 잇몸, 혀를 부드럽게 닦고 마지막에 입안 전체를 천천히 헹군 뒤 뱉어내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이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 조절하면 됩니다. 다만 너무 진하게, 공복에, 오래, 자주 하는 것은 피하고 위나 심장이 예민한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 냄새는 단순히 불편한 냄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주저하게 만들고 손주를 안아줄 때도 마음이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입안이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돌아오면 말수가 늘고 웃음이 늘고 관계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오늘 방법은 그 첫 걸음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입 냄새 관리법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했더니 좋아졌다 하는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시니어 건강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도 돈 들이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건강관리법을 더 쉬운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대화와 건강한 미소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